안녕하세요. 마케팅 여왕 신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여성분들의 어떤 삶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얼마나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자존감에 대한 또 저의 깊은 또 꺼내지 못한 그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까 해요. 사람들이 지금의 저를 보면, 뭐 언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요즘 자존감이 높다? 이거보다는 그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헤쳐나가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풍족하게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걸 모든 걸 하면서 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전혀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돈을 벌 때도 있었고 또 지금 특정 어플에 이렇게 보면 뭐 5년 내에 뭐 또래보다 얼마만큼 수익이 있었고 썼는지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들 보면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한 다섯, 여섯 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10배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면 한 달에 제 친구들이 한 300만 원 정도 벌 때, 네, 저는 이제 천 몇백만 원 정도 버는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불과 이 5년 내에. 그런데 이게 이제 저도 요즘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 천 몇백만 원 이런 돈들이 누군가에게는 뭐 아무렇지 않은 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각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충, 그리고 해결해야 될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겨내야 되는 어떤 요소들 다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지금 정말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전에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때문에 해결해야 될 것들을 많이 안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굉장히 편해 보이고 또 굉장히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평화로움이 제 얼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무엇 때문일까를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는 자존감이라는 딱 단어 하나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핵심이. 그래서 저의 자존감 관리, 특히 또 여성, 그 여성 중에서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또 내가 한때는 잘 나갔는데 잠깐 경력 단절이 됐다가 세상에 나가야 되는 많은 여성들에 대한 자존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똑같은 자존감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좀 달리 해석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자존감인데 그중에서도 아이를 낳은, 아이를 한참 키워야 되는 여성들에 대한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저는 살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던 시기가 딱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어떤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지만, 자존감이라는 것 자체가 떨어지는 그 현상은 평소에 뭔가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랐는지, 그리고 그 자존감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그리고 그게 떨어졌을 때 저는 어떤 상태였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제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자랐나를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저는 정말 뭔가를 열심히 했고 남들이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왜 안타까웠냐? 그 열심히 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했고 항상 듣던 말이 있어요. "상이 너는 뭐가 돼도 될 거다."라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듣고 자랐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위로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용기였고 비전이었고 사명이었어요.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아 나 뭐가 돼도 돼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점점점 커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여러 과정에서 볼 때 부모님은 "길은 열어 주셨고 이런 거다."라고 얘기는 해 주셨지만 모든 선택에 있어서 제가 직접 선택하고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결정을 해야 되거나 뭐 그럴 때 누군가한테 막 고민을 털어놓기보다는 제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의 방향을 정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뭔가를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내가 한 결정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법만 이제 인풋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나왔던 아웃풋이 뭐 좋은 결과냐, 나쁜 결과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구나.' 하는 어떤 실패에 대한 자존감 하락 같은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그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제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아, 보기에 잘 모르겠는데 너의 자존감이 언제 하락했냐?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은 제가 한 4년, 5년 전에, 5년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 전에 태국이라는 나라에 갔을 때예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제가 선택해서 갔는데, 엄청나게 크게 사기를 당한 거죠. 무지도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하잖아요. 저도 너무 뭔가를 몰랐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당할 때는 그 무슨 왜 이걸 몰랐냐라고 하는데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뭐 그동안 20대 때 제가 이뤄놨던 것들을 한 자리에서 나름대로 와장창창 잃게 됩니다. 뭐 그게 커리어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되었을 때, 그 상황 자체는 저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제가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이, 그건 왠지 그들에게 굉장히 당연한 부분이었고, 앞에 방금 막 실패한 이 경험, 이것을 가지고 계속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이랬어야 되는데, 이랬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너무 한 명 한 명한테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느 날은, 아, 모든 것들이 문제가 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문제구나. 그냥 다른 건 다 멀쩡하게 정상인데, 나의 어떤 착오로 이렇게 일이 되었구나.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얽혀 있었기 때문에, 너무 그때 이제, 한 명 한 명은 그냥 던진 말이지만, 저는 저의 어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여러 상황들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 나는 이제 어떤 도전을 해도 안 되는 걸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때 또 마침 제가 인생 처음으로 직장이라는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월급 그 300만 원이 굉장히 귀하죠. 그때 정말 귀했죠. 지금도 물론 그 300만 원이 저한테 생기면 진짜 귀하게 잘 써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는 해결해야 될 많은 것들에 대한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었어. 그래서 내가 뭐 자존감이 떨어지든 어쨌든 어떻게든 회사에서 있어야지 저희 가정이 굴러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일을 하는데, 와,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저는 뭔가를 할 때 못한다는 소리를 정말 재수 없을 수도 있지만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제가 뭐 엑셀, 뭐 파워포인트, 일단 뭐 워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직장인으로서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이 너무 이제 이 리더십에 있어서 그냥 막 이렇게 팀원들한테 막 맞춰주고 하다 보니까 좀 높이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멤버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또 결과라도 또 잘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또 결과가 안 나와.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볼 때마다 뭐 실망했다라는 건 기본이고, 뭐 생각보다 뭐 어떻네,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것들. 아, 내가 너무 기대했나 봐요, 신진자한테.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하루에도 몇 명한테 몇 번씩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존감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굴 만나면 회사 뒷담화 까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너무 힘들었어. 그걸 말하고 그 말이 제 귀에 들리고 다시 뇌에 박히고 다시 그 다음날 출근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자존감을 어떻게 높이게 됐냐? 일단은 이제 이건 여러분들도 꼭 해보셔야 돼요. 분명히 나를 잘 살펴보면 내가 어느 타이밍에 자존감이 떨어지는지가 나와요. 내가 일을 못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지, 아니면 난 지금 집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뭔가 다시 사회에 돌아갈 때 내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한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 원인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으시면 아마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 거예요. 남편에게 막 그런 말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주변 친구들에게 막 듣는다든지 그러면 그 상황을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쭉 나의 상황을 나열한 다음에 상황을 제거하셔야 돼요. 네. 그 상황을 만드시지 말아야지 가장 먼저 내 떨어졌던 자존감이 반 정도는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도, 아, 내가 이곳에 있는 한, 회사라는 이 조직에 있는 한, 나의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은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늦게 찾아오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마음속으로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 갑자기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정한 날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회사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한 100만 원 정도만 벌어도 회사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할 시점에 저는 실제 외부 수입이 그 정도 생겼고, 생각보다 저는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생겼고, 그 즉시 앞으로 이 추가 수익, 100만 원이라는 이 수익에 내가 의존해야 하지만, 향후 6개월 안에 뭔가를, 월급 이상의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는 다짐하에 제가 회사에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행복을 찾아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이거였어.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까지는 내가 결정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벗어난 다음에 즉각적인 어떤 결과를 이뤄내지 못하면 또다시, 아, 또 안 되는구나 하면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자신을 믿어주는 그 과정부터 거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믿어주려면 제가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라든지, 나에 대한 기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건 글을 써보시는 거예요. 글을. 그 글이 뭐 엄청나게 구성이 좋은 그런 글이 아니라 나한테 편지 쓰듯이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카톡으로 쓰셔도 좋고, 나에게 보내는. 끄적끄적 메모하셔도 좋고, 아니면 블로그 같은 거에 글을 쓰셔도 좋고, 저는 이 세 가지 모든 방법들 다 동원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거의 밥 먹는 시간도 저는 밥을 후딱 먹고 뭔가를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즉각적인 어떤 다른 소득을 이루는 방법을 찾았고, 그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다시 자존감이 서서히 회복을 하더니 지금은 명확하게 제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만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지 명확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자존감이 떨어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많이 회복이 됐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러면 이 자존감을 어떻게 유지하냐. 일단 첫 번째로 뭐 또 되게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제 자신을 제일 많이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도 필요하고 남편도 중요하고 다른 가족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없이는 그 나머지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시간도 구성을 할 때 제가 필요한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피곤하면 아무리 이제 내가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지만 일단 휴업을 해야 돼요. 아내들도. 네, 엄마들도. 그래서 그 하루 애들이 뭐 안 해가면 어때요? 뭐 좀 놀면 어때요? 그냥 일단 둡니다. 네, 뭐 그런 되게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저는 거치는 편이고, 그 다음으로는 매일매일, 정말 매일매일 저희가 오전 7시에 줌으로 만나서 책을 읽고 있거든요, 같이. 거기에는 뭐 리더십, 그리고 아이들 교육, 그리고 건강, 뭐 재정, 뭐 여러 가지 파트들을 다 읽으면서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저도 다시 멘탈을 붙잡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그려내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성인데 뭔가 내가 갈팡질팡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지금 있는 이 시간이 뭔가 헛되지 않을까? 나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좀 무서운데? 뭐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내 지금 상황이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 보셔라. 그리고 그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 혹은 이미 떨어져 있다면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내 자존감을 하락시키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그 벗어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내가 즉각적으로 어떤 작은 결과라도 이룰 수 있는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클로징 하면서 혹시 지금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뭔가를 꿈틀꿈틀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글로 한번 증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머릿속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있고 그냥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것들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얘기했다가 인정받지 못하면 또 자존감 하락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지 마시고 명확하게 이것을 문서화해서 도표로 정리를 해서 그것을 바깥으로 꺼낼 수 있는 뭔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혼자 하는 것이 힘들다면 저희 자기경영 스터디에 반드시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자기경영 스터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랑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는 조력자로서 제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한 달은 또 이미 마감이 되었고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촬영을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또 돕는 그 시간에 기여하는 마케팅 여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